실제로 등 통증이 계속 있는데 진통제 먹고 파스만 붙이거나 또 디스크인 줄 알고 척추 치료만 하다가 낫질 않아서 검사를 했더니 뒤늦게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의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거나 신경을 쓰는데 등이 아프거나 결리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등은 우리 몸속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등이 딱딱하게 굽거나 아프면 오장육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오장육부가 아프면 등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을 치료하면은 내장기관의 병이 낫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체했을 때 등을 두드리면은 위장의 채기가 내려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등 통증이나 등 결림이 자주 있을 때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등은 몸속 어딘가가 아픈지 알려주는 지도다. 내비게이션이에요. 등 쪽, 그러니까 인체 후면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척추인데, 위에서부터 보면은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그리고 척추 꼬리뼈로 이어져 있습니다. 목을 앞으로 숙였을 때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가장 높게 튀어나온 목뼈가 있죠? 찾으셨어요? 이게 경추 7번이고요. 그 아래서부터 흉추가 시작이 되는데, 특이하게도 오장육부로 들어가는 교감신경절이 흉추 레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추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3번 요추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내장기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이 등 쪽 척추에서 나와서 오장육부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흉추 1, 2, 3, 4번에서 나온 교감신경절은 폐, 기관지, 심장으로 가고요. 그 아래 흉추에서 나온 교감신경절은 위장, 간, 담낭, 소대장으로 가고요. 요추 1, 2, 3번에서 나온 교감신경절은 신장과 신장 위의 부신, 생식기 그리고 방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은 심장에서는 심박수를 막 올리고요. 기관지는 확장을 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위장에서는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고, 췌장하고 담낭의 활동을 억제하고, 장에 가서는 장의 연동 운동을 느리게 하고, 부신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 방광에서는 방광 근육의 운동을 조절합니다. 참고로 부교감신경은 뇌 부위하고 골반 쪽 천골에서 나오게 되고, 이 2개의 자율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같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장육부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등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또 척추가 비틀어져 있으면 신경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장기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반대로 등을 눌렀는데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연결된 내장기관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목 어깨가 항상 굽고 뻣뻣해요 하는 분들은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목 어깨 라인이 교감신경들이 시작하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에서 나온 교감신경은 심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항시 뻣뻣하고 돌덩어리처럼 무거운 사람은 심장의 부하를 많이 받고 있거나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날개뼈 아래쪽, 척추 양옆으로 한 3cm 되는 정도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다, 이런 분들은 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등에 압통점이 있을 때는 앞쪽 복부에서 장기가 있는 것도 같이 한번 눌러보세요. 둘 다 통증이 있으면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몸속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내 몸 신호예요. 등 통증이 있을 때 알아두어야 할 2번째는 연관통입니다. 연관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에 해당 장기가 있는 그 부위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느껴지는 통증인데, 자,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통증일 때 가슴이 아니라 왼쪽 어깨, 날개뼈 사이 그 등에 생기는 통증을 말해요. 하나의 신경이 하나의 장기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여러 장기와 근육, 피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신경을 공유하고 있는 부위에 연관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등에 폐수열, 심수열, 위수열, 간수열 같은 내장기관의 이름을 딴 혈자리들이 있고, 해당 장기들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를 쓰고 있는데요. 이 혈자리들이 연관통이라고 부르는 지점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연관통이 잘 나타나는 부위를 알려드리면요. 폐가 안 좋은 경우에는 뒷목 부위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왼쪽 어깨는 심장,
오른쪽 어깨는 간, 척추 왼편을 따라 생기는 통증은 위나 십이지장에 문제가 있을 때 잘 나타나고, 허리 양옆으로 통증이 있을 때는 콩팥이나 췌장염, 췌장암 같은 질환으로 인한 그런 연관통일 수가 있기 때문에 등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등 통증이 계속 있는데 진통제 먹고 파스만 붙이거나 또 디스크인 줄 알고 척추 치료만 하다가 낫질 않아서 검사를 했더니 뒤늦게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 통증 중에서도 이건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당장 병원에 달려가야 하는 유형을 알려드릴 건데요. 위험하거나 큰 후유증을 남겨서 평생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왼쪽 날개뼈 주변의 통증입니다. 왼쪽 날개뼈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면서 명치에 조이는 느낌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왼쪽 새끼손가락도 저릿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일 수가 있어서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고요. 자, 두 번째, 오른쪽 옆구리에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쑤시듯이 심하게 아픈 증상이 간격을 두고 아팠다가 안 아팠다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담석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담석이 담낭 안에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담석이 쓸개즙이 지나다니는 담낭관을 막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는 식으로 삼통이 주로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생기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또 등, 어깨까지 넓게 퍼지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등 가운데가 쥐어짜듯이 아픈 통증입니다. 똑바로 눕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인데, 등 통증과 함께 최근에 이유 없이 체중이 계속 빠진다, 또 황달기까지 보인다 하면은 이거는 급성 췌장염이나 췌장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왼쪽이나 또 오른쪽 한쪽으로만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허리 주변에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았던 분들은 이걸 그냥 단순 요통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넘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심장에 이상이 생겨도 요통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통증과 함께 고열이나 구토가 동반이 된다면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요로에 결석이 생긴 요로 결석인 경우에도 허리에서 옆구리 쪽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빈도수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위험한 등 통증이 있는데요. 대동맥 박리입니다. 대동맥은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혈관이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그 안쪽에 내막이 간혹 찢어질 수가 있어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상행 대동맥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가슴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다리로 가는 하행 대동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이나 복부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겪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험하신 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정말 척추 가운데가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등 통증이 느껴진다면 순간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임을 알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등은 몸속의 내장기관 건강을 알려주는 지도, 내비게이션이다. 척추 옆 라인을 눌러서 아픈 곳이 있으면 자율신경이 연결되는 위장이나 심장, 또 콩팥 같은 해당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폐는 뒷목, 심장은 왼쪽 어깨, 간은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연관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 등 통증으로 심근경색, 담석증, 또 급성 췌장염이나 췌장암, 신우신염, 요로결석이나 대동맥 박리 같은 응급질환이 있을 수 있고,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양상을 알려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급성으로 오는 등 통증 말고 우리가 뭐 자세가 안 좋거나 척추가 뒤틀어져서 만성적으로 자꾸만 등이 결리고 또 딱딱하게 굽고 아픈 경우에 어떻게 하면 등을 잘 풀고 또 등을 잘 펴서 몸속의 오장육부까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림 설정 꼭 하셨다가요, 오늘 내용하고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시생활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지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